내하고 상관이 별로 없을 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같은 한 배를 탔을 때는 결론이 같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옳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와닿도록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와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생긴 결과들은요, 다 모두 내 탓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떨 땐 그것이 수용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억울한 점도 있지요. 그러면 왜 내 탓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 같지만요. 생각으로 하면은 무언가 내가 계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각과 감정이 함께 되면은 정보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선택한 것 같다. 그냥 알았다와 와닿는다의 차이점입니다. 이 감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와 여기에 내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정보, 그 정보와 딱 마주칠 때 이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고정된 정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준, 가치관,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정관념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안 생기려면은요, 하나만 없어져도 감정이 안 생깁니다. 손바닥이 소리가 나려면 두 개가 마주쳐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소리가 안 나죠. 여기에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가 없거나 이 환경에 부딪힐 만한 고정관념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감정이면 괜찮은데 원치 않는 감정이라면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고정관념을 바꾸기도 하는데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더 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의외로 이 부분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정관념을 내가 바꾸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낼까?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그 정보 때문에 자신의 기준이나 신념,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생각을 보통 이게 고정되어서 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공무원이어가지고 항상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조금만 무언가 거짓말을 하면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을 목숨처럼 딱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 남자이고 여자라고 했을 때 B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장사도 하고 별별 것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B에게 일단 목숨이 너무나 중요하다. 살아야 된다. 생존이 자기의 중요한 가치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A가 B를 보니까 너무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유연하게 바뀌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융통성도 많고 고집스럽지 않고 바로바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그리고 또 B가 A를 보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없는 것이 A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빤하죠.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따로 있을 때는 잠깐 만날 때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 되고 그랬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원팀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고정관념들을 이야기하면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옳을까요? 정직한 사람? 아니면은 사는 것 모두 다 옳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목소리 작은 사람은 졌느냐? 아니죠. 목소리 작은 사람이 속으로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냥 내가 넘어간다, 맞춰준다 이렇게 하고 누구도 지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이 팀으로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또 많은 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나 조직은 거의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하고 상관이 별로 없을 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같은 한 배를 탔을 때는 결론이 같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옳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팀으로서의 목적이 더 크냐? 아니면은 나의 가치관이 더 크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의 예를 들으면은 가정을 계속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냐? 나의 정직해야 된다라는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냐? 두 사람이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팀으로서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첫 번째, 상대방에게 와닿도록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와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가치관이 와닿도록 A도 B도 목적은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목적이 같아서 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죠. 속도가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사다리가 있잖아요. 사다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성큼 올라가지를 못할 때 또 중간에 다리 하나를 더 놔서 여기를 건너고 또 여기를 건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리더와 같이 구심이 되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고 원래 내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났을 때 그럴 때 중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의 제목과 조금 다르게 각색하자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다 라는 그대로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고 와닿았을 때 바뀌는 거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류도 목적이 우리 안에 모두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면 모든 인류들은 팀원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뛰네요.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다시 또 확인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